어릴 적 나는 구미에서 살았는데 거긴 상당히 외지고 아스팔트 길도 없는 시골이었어. 주택도 띄엄띄엄 있고 고개를 들면 사방은 논이나 산밖에 보이지 않았지. 그때가 초등학생 때라 기억이 어렴풋한데 그 당시에 살인사건이 하나 났었거든. 그 살인사건 피해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밥 먹으면서 어느 집 여자가 실종됐다느니 죽었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고, 경찰이 당시 수사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실종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기억해. 우린 그때 한 집에서 친척들과 다 같이 살았었는데 사촌형인 영주형은 언젠가부터 틈만 나면 나를 불러 뒷산을 가자더라. 정우야, 형이랑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가보자. 뒷산의 빈터에 조그만 판잣집이 있었는데 사촌형이 그걸 발견한 이후부터 계속 거길 가자고 하는데 난 무서워서 가기 싫다며 거절을 했지만 3살이나 많은 사촌에게 힘으로 반항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엔 억지로 끌려가야 했어. 파여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20분쯤 걸려 그 장소로 도착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난 뭔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그 주변의 음습한 분위기, 뭔가 나무에 고립된 것 같은 불안감, 알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것이 항상 그 판잣집 쪽에서 느껴졌거든. 난 무섭기도 하고 할 것도 딱히 없어서 얼른 내려가자고 했지만 형은 계속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하는 거야. 사촌형이 굳이 볼 것도 없는 판잣집에 가려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촌형은 판잣집에 사는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했어. 그 판잣집은 생긴 것과 다르게는 빈집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 집은 빈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이 삐그덕 하면서 열려있더라. 사촌형은 판잣집 안으로 불쑥 머리를 집어넣고 유심히 집 안을 살피더니 희열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어. 어? 왔다 갔어. 나무판 위에 있던 그 고무장갑 있지? 분명 올려져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 위에 있네. 침낭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고 우린 물건이 달라진 위치로 판잣집에 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집이 빈집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지. 난 혹시라도 그 집주인이 올까 싶어 형에게 얼른 내려가자고 했지만 형은 오늘은 무조건 집주인의 얼굴을 볼 거라며 1시간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 결국 우리는 나뭇잎이 무성한 산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고 1시간이 지났지만 늘 그렇듯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어. 사촌형은 욕을 하면서 올 때마다 얼굴을 못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짜증을 냈는데 형 말대로 이상하긴 했어. 분명 저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한 번쯤은 볼만도 했는데 며칠 연속으로 와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더니 사촌형은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라면서 나한테는 먼저 집으로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형이 민식이 형네 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해놓으라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판잣집에 있기 싫었던 나는 형이 혼자 있든 말든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갔고 나는 사촌형의 말대로 할머니께 형은 민식이네 형 집에서 더 놀다가 올 거래요 라고 말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 형이 늦어도 1~2시간 안에는 오겠지 싶어 나는 다시 그 폐갓집으로 가지 않았지.
그때 나는 TV로 방영하던 만화를 보다 잠에 들었어. 다시 일어났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고 사촌형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었다가 고모의 통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아이고, 민식 엄마 죄송해요. 영주가 아직도 거기서 놀고 있나 보네요. 네? 뭐라고요? 영주가 놀러 안 갔다고요?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 사촌형은 그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집안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당연히 할머니나 어머니, 고모 집안 어른들이 전부 내게 물었지. 사촌형은 어디 갔냐고. 그런데 그때 난 어린 마음에 말문이 막혔어. 왠지 이 분위기에 그 판잣집에 대해 말해버리면 형이나 나나 죽도록 혼날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 그때 시간은 밤 8시였는데 옛날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로등도 정말 띄엄띄엄 있어서 밤 8시가 되면 정말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밤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 더구나 그때 늦가을이었으니 더욱 어둠이 짙어 있었고 결국 어른들이 집을 나가 사촌형을 찾으러 갔고 어른들은 나에게 위험하다며 할머니와 같이 집을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사촌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나는 초조해 미칠 것 같았고 결국 할머니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몰래 밖으로 나갔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라 딱 후레쉬 하나만 들고 산을 올랐지. 아무리 그래도 이 밤에 폐갓집을 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판잣집에 가진 않았고 낭떠러지 쪽을 천천히 기어서 사촌형이 숨어있던 자리로만 다가갔어. 그런데 망할, 사촌형이 없는 거야. 위치를 옮긴 걸까? 아니면 엇갈려서 내려간 걸까? 가슴이 진짜 터질 것 같았고 오밤중의 동물 소리와 새소리 때문에 더 오싹해졌어. 난 그래도 마지막 이성을 부여잡아 판잣집 주위로 한 번은 가보기로 했어. 형이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갈 용기까진 없고 그냥 한번 똑똑 두드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도망칠 생각이었지. 그런데 올라가려던 찰나 뒤에서 나뭇잎이 스르륵 미끌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혹시 형인가 싶어 급하게 뒤로 후레쉬를 비췄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난 다시 그곳으로 후레쉬를 비췄는데 형이 처음에 숨어있던 나무 뒤쪽으로 창백한 손이 꿈틀대고 있었어. 그 손은 아주 가늘고 창백해서 사촌형의 손은 절대로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 그럼 누구의 손일까? 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눈물이 나왔어. 도망치고 싶었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손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도저히 발이 그리로 가지가 않는 거야. 결국 나는 울먹이면서 폐갓집 안으로 달려갔지. 제발 그 안에 형이 있었으면 하고 문을 두드리려는데 저벅저벅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그게 사람이 걷는 소리인지도 헷갈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만약 1초라도 늦으면 잡히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문을 확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 쾅 닫아버렸어. 안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하면서 조용했고
나는 맨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을 질끈 감았어. 그 순간 귀를 찌르는 듯한 문소리가 끼익 하며 들려왔는데 무언가 이 판잣집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어. 난 얼굴을 감싸매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옴짝달싹 하지 않았지.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사방은 조용해졌고 더 이상은 이 상태로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어 눈을 살짝만 떠봤어.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어. 흰 소복을 입고 눈에는 흰자만 있는 여자를 말이야. 그 여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의 손이 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어. 그 손은 내가 절벽에서 보았던 그 푸르고 차갑던 손이었어.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함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달려나왔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폐갓집 주변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난 그대로 굴러떨어져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에야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에다가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를 많이 접질러 골절이 된 상태였어. 그리고 사촌형은 미안하다며 내 옆에서 울고 있었어. 나중에 진정하고 나서야 얘기를 꺼냈는데 사촌형은 그날 내가 산에 올라갔을 적에 이미 산을 내려오고 있었대. 다만 형은 평소 내려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는데 그 이유가 판잣집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그 집 주인을 봤다고 하더라고. 그 주인은 수염이 잔뜩 난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집을 쓱 둘러보더니 무언가 이상한 걸 눈치챈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더래. 사촌형은 이대로 가다간 들킨다는 생각에 멀리 돌을 던지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순간 그 아저씨가 삽을 움켜쥐고 돌소리가 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거야. 마치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따라오면 어쩌나 싶어 평소에 가지 않던 방향으로 내려갔고 그때 나와 길이 엇갈린 거라고 하더라. 이후 집에 도착한 형은 집에 내가 없으니 어른들에게 곧바로 말했고 나를 찾으러 다시 산을 올라가던 중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대. 근데 난 사촌형의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 의아하더라. 내가 본 것은 사촌형이 말한 남자가 아닌 눈이 흰자밖에 안 보이는 어떤 여자였거든. 그러고 보니 폐갓집에서 뛰쳐나간 순간 그 여자 말고 바깥에 한 사람 더 있었던 것 같기는 했는데 너무 어두웠고 제정신도 아니었어서 기억은 분명하지 않아. 그 이후 그 산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한두 해쯤 지나서 한번 올라가 봤을 때 폐갓집은 사라지고 없었어. 그 여자는 대체 뭐였을까? 그 남자도.